여기 국립오서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숲 해설가 임양빈입니다. 자, 여기는 대나무 숲입니다. 오늘은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의 온도는 여름 못지 않을 만큼 덥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대나무 숲에 입장을 하면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그 공기가 아주 청량감을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톤치드가 공기를 살균해 주기 때문에 특유의 상큼한 향이 맡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숲이 주변에 많이 우거져 있고 대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숨 쉬면은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긴장감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나무 숲입니다. 국립오서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이 대나무 숲은 전국 국립휴양림 중에서 오로지 이곳만이 대숲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립오서산 자연휴양림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숲에 들어가서 대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대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서 내부가 컴컴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벌써 공기의 질이 달라짐을 느끼고 서늘함을 느끼실 겁니다.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몸이 시원한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인데, 기회가 되시는 대로 대숲에 꼭 오셔서 아주 좋은 피톤치드와 산소를 듬뿍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대나무 숲 중앙으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소이고 놀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요 대나무는 왕대라고 합니다. 원산지가 중국이고 대나무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바로 왕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맹종죽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왕대보다는 맹종죽이 더 큽니다. 자, 검정 오칠을 해놓은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태는 까만다는 뜻의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 전쟁터에서 쓰던 화살을 만들던 이대입니다. 또 신우대인데 역시 화살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대 종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산지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중국입니다. 참죽 또는 왕대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한자로는 어떻게 씁니까?
대나무 죽을 쓰죠. 그 대나무 죽을 거꾸로 놓고 보면은 풀초자입니다.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중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이유는 나무의 특성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매년 조금씩 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또 키도 매년 조금씩 자라납니다. 자, 여기에 나무 토막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보시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이 나이테는 1년에 2개씩 생깁니다. 좁은 면은 추운 계절에 성장을 한 것이고, 폭이 얇은 부분은 봄부터 여름철에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 대나무 단면을 보실까요? 자, 여기 대나무 단면을 보면은 속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테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나무는 싹이 나오는데 그걸 죽순이라고 하죠. 그 죽순은 몇 월 달에 나올까요? 5월에서 6월 달에 나옵니다. 그 죽순이 나오면은 하루에 최대 80cm까지도 자라는데, 우리 보령 지역에 있는 대나무는 북방 한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에서 40cm까지 큽니다. 그래서 25일 정도 자라서 최대 25m 정도를 자라면은 평생 그 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순이라고 하는 게 5월달 6월달 나오는데 7월달에도 나올까요? 7월달에도 나오는 죽순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나 그 죽순들은 나와서 자라지를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여기 자라다가 죽어버린 죽순입니다. 자, 이렇게 때를 못 맞춰서 나오면은 식물들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옥수수 뿌리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화분과 작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수염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기뿌리가 있습니다. 줄기뿌리 옆에 수염뿌리가 나와서 이 줄기뿌리와 수염뿌리들이 땅속에서 그물망처럼 엮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갈라지지 않는 대수비야말로 피난지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은 대밭으로 피신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남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산 밑에 집들이 다 있죠. 그 집 뒤에 어김없이 이 대밭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폭우나 해빙기에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대나무 뿌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대나무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면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60년을 삽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방에서 보호해주고 잘 가꾸어주면은 100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에 꽃이 필까요? 핍니다. 언제? 죽기 딱 1년 전에 평생에 한 번만 꽃을 핍니다. 생육 환경이 나빠져서 이 대나무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은 후손을 남기기 위하여 꽃을 피웁니다. 이 넓은 대나무 숲에 대나무 한 그루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땅속 뿌리가 전부 다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신호를 감지하고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떨구면서 동시에 같이 죽습니다. 그 열매가 죽실이라고 하는데, 그 죽실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으면은 그걸로 밥을 해서 먹었다는 기록이 조선 시대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실이 떨어지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쥐입니다. 쥐. 그 쥐는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이 죽실을 먹어가면서 엄청 번식을 해놓고 대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서 해를 끼칩니다. 특히 심한 나라가 인도 북동쪽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나무 꽃이 피면은 재앙이 온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아주 벌벌 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맹종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맹종죽은 사실은 효와 관련이 되어 있는 대나무입니다. 맹종죽은 여기 보이는 요 둥근 띠, 요걸 윤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대나무는 다 2개가 있습니다. 맹종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나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큽니다. 원산지가 역시 중국입니다. 옛날 중국에 맹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겨울철에 병이 나셨어요. 어머니가 맹종한테, 아들한테, 얘야, 내가 죽순이 먹고 싶구나. 죽순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은 맹종이 대밭에 가가지고 죽순을 쳤습니다. 자,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들들 같으면 어머니가 겨울철에 죽순 구해오라고 하면 구하러 나가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효심이 깊은 맹종은 찾으러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집에 와서 솜니부를 가지고 가장 따뜻하게 햇빛이 비쳤던 남쪽 대숲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러자 발밑에서 조그맣게 죽순이 나옵니다. 그 죽순을 캐서 어머니한테 음식으로 해드렸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어머니 병이 싹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분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 효자야.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칭찬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나무에 맹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맹종죽이 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어머니 병도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죽순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죽 또는 모수라고 하는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중국이 원산입니다. 자, 중국 영화를 보면은 대밭에서 싸움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대밭이죠. 바로 모죽 대밭에서 주로 촬영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대나무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넓은 정원에 그 모죽을 심도록 갑니다. 심었어요. 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됐는데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고 여름철 밤에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뾰족히 4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 죽순이 쫙 자라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온통 대숲이 울창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땅 밑에 뿌리를 4년 동안이나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된다 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공부하는 학생들 내 성적이 안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날이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은 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시죠? 이 대나무 숲은 지금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을 하모니커로 연주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